오늘 이 행사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온오프라인 학술 대회로 진행되며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춘계 공동학술대회입니다. 춘계 공동학술대회 주제는 제주 부동산 시장 위기를 넘어 미래를 말하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학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2021 위드 코로나 부동산 개발, 국가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 같이 할 미래 프로테크라는 다양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 제4회 미래융합대학 부동산관리학과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 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관리학과 홍성화 학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학과 양영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학과 이성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학과 이호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융합대 학생회 장준봉 회장님과 정용희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실버케어 복지학과 학생회 홍경수 회장님과 관광융합복합 염성만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학과 동문회 신용남 회장님과 1회 졸업생 장영삼 조형숙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홍성화 학과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홍성화 학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학과 학과장 홍성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이하 우리 학생회 그리고 학생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8년 이후는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이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파트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주대학교는 제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부동산 학의 발전을 위하여 2017년부터 부동산 관리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서 제주 지역 사회의 부동산 산업을 견인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성장은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및 기초연금 대상 축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주택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제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제4회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주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제주 부동산 시장 위기를 넘어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진단과 토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께서는 기회사를 통하여 변화하는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부동산 산업을 견인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교육 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문가가 곧 우리 학우님들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 행사 준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이호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호진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과장님 다음으로 단상에 서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점심 먹다가 회장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인사드릴지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근데 혼자 준비한 거 아니고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같이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회 임원분들께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학과 학생회 배광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 측과 특히 우리 교수님들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홍성화 학과장님 그리고 미래융합대 장중범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임원진들 그리고 우리 올해 처음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우리 신영남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졸업하신 5학년 선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있기까지는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오늘 발표하실 세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멋진 발표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보니까 특별한 손님이 하나 와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빠가 매일 술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단하신 교수님과 훌륭한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아무쪼록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발표할 학우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단상 정리를 위해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단상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제주시 전농로에서 변해건축을 운영하면서 제주대학교 부동산 관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강경래 학우님의 2021 위드 코로나 부동산 개발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두 분 육성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학과 20학번 강경래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이호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이러한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신 이성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저는 먼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제주에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부자인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저는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과 내가 부자인가라고 나한테 물어본 두 가지 화두가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의 전부이고 끝날 때 들릴 수 있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 이 사회에 물려줄 또 내 가족에 물려줄 유산이 분명히 있다. 줄 게 있다는 생각에 나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습니다. 나는 과연 부자인가?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자의 의미가 건강할 수 있고 생각이 건강하고 그리고 삶이 충실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자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제주의 어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세 가지 큰 주제는 제주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억의 소환, 우리 학우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2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잠깐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생각을 바꾸다를 제가 선물로 제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발표된 2020년은 제주는 극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많이 왔던 관광객이 스톱이 되고 제주의 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제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71%가 위험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들이 힘들어졌을 때 과연 제주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 그게 지난해 제가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집을 나설 때 두 곳에 노란 딱지를 붙이고 삽니다. 행여나 이 마스크 잃어버릴까 봐 그랬습니다. 밖에 나왔다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갔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밖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은 1억 5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1억 5천만 명 확진자에 310만 명이 사망돼 있다는, 이건 엄청난 전쟁 같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12만 명 정도의 확진자와 1,8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어떤가요? 707명의 어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딱 한 분의 사망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내가 제주에 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설레더라고요. 왜 데이터가 시사하는 게 뭘까?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내용 속에는 그 말을 제가 제주의 진정한 가치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조 8천억 정도의 예산에 지금 제주는 17조의 가량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부터 매년 1조씩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2016년도 사드 이후에 17년, 18년, 19년, 20년에 이어지는 제주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제 생각에는 인구의 유입 여건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제주의 인구 변화를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도에 제주는 57만 7,18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입니다. 2020년 지난해 제주는 69만 7,578명. 근데 그 전년도하고 거의 편차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는 2017년도까지 만여 명 정도의 수치를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인구 유입을. 그리고 제주는 지금 인구 유입이 거의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제주의 비전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광객을 봤습니다. 제주에 먹고 사는 큰 동력이 관광에 있습니다. 관광에 더불어서 부동산 개발이 병행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관광객 인구 추이는 어땠을까? 봤습니다. 2012년도에 969만 명, 그리고 2016년 정점일 때 제주는 168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광객이 밀려왔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병폐도 많았습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 공해 문제, 자동차 정체 문제, 부동산 상승 문제, 이 다양한 병폐 문제 때문에 도리어 관광이 오지 말라고 했던 제주가 지난 2020년도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의 현실은 결국은 제주는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관광산업 내지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반갑게 들었던 것은 다시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걱정도 됩니다. 코로나19는 떠나고 관광객만 늘고 그 관광객도 진성 관광객으로서 돈을 많이 내고 제주를 만날 수 있는 싸구려 관광이 아니라 진짜 큰 돈을 내고 제주를 진정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유입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 속에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시간을 한번 거슬러 가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 변한 다음에 제주 사회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이러한 단초가 되는 몇 가지들을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0년 1월, 바로 그 2년 전에 제주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도는 육지에서 부동산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농지는 제외됐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98년도에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지 않았다면 제주도의 다양한 부동산 거래는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하나의 정책이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면서 기억하시는 신제주와 구제주가 이렇게 연결돼가는 그 단초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제주에 허용된 펜션법이라든지 이 다양한
풀어주는 환경은 제주의 개발에 촉진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렇게 흘러왔던 제주에 2004년도에 저가 항공에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되고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됩니다. 저가 항공과 주 5일제 근무는 제주라고 하는 관광 마켓에 타겟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길에 2007년도에 제주는 그 전과 달랐던 하나의 여행 패러다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올레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레길을 따라서 제주에는 속사를 보고자 했던 그 전까지 제주의 관광의 현상이 성산을 올라가고 우도를 가고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봤던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를 와서 15km, 16km 해당하는 그 하나의 올레길을 걸으면서 속살을 느끼고 제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느림의 새로운 여행 체계가 제주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바로 이 시점이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가 발발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유치에 관한 다양한 법들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규제에서부터 완화로 시장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작된 2017년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들어선 2010년도 현상부터 이제 우리 학우님과 제가 기억하는 제주는 들들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밀려 들어와 바이오젠 거리도 만들어지고요. 올레길로 인해서 새로운 관광 유입이 되죠. 거기에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 통과를 통해 가지고 제주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청정문화유산이 있는 제주 인식이 되죠. 이름으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 들어오면서 올레길 따라 또 인구 유입되면서 제주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쩔쩔 끓는다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 요 시장으로의 변모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상태를 놓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난 10년 제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과연 제주 도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잘 살게 도와줬을까? 아니면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의 방관자가 돼서 스쳐가는 부분에 뒷자락에서 변했네? 이거 왜 이러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방관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주도에 우리 학우님들 같은 열정을 가진 전문가로 지향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지키지 못했을 거다. 누가 말해줄 수 없었을 거다. 다양한 투자의 변화는 왔지만 이 변화들을 견인하고 이 변화 속에서 제주 도민의 삶을 도와주게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일들이 그 역할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부동산 관리학과의 미래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될 생각들이 제주의 바른 부동산 질서를 견인하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제주가 어떤 곳이냐 묻는다면 저는 나를 설레게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다 한번 살아볼 만하고 이 터에서 내 삶의 여행을 끝내도 괜찮을 만큼 나는 제주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 그러나 여기서 제가 봐왔던 제주의 비전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는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이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한 청정의 환경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는 제주의 먹거리 중에 하나인 관광은 이 휴양 여행은 끊임없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자유도시란 말을 자본과 물류와 사람이 편히 오갈 수 있는 곳이다 맞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풀어봅니다.
국제자유도시란 지구촌 문화마을이다. 세계적인 다국적인 인류들이 모여서 이 인류의 삶을 크게 견인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국제자유도시인데, 그게 제가 싱가포르나 홍콩을 들여다봤을 때 같은 선상에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저는 제주도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특별자치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부여한 자치도의 권한, 아직은 이양되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사법과 입법과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치권력,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을까? 저는 여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앞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동력이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우리 학우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올 이 제주의 중심에 우리 학우님들이 계셔서 저는 설레는 기대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학우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끝날까? 물론 대한민국의 면역 체계는 올 가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의 얘기는 지구 전체가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하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의 시간이 소요돼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 속에서 앞으로 제주가 어떤 변화가 올까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해외로 2,900만 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돈을 쓰러 나갔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3,000만 명 가까운 내국인의 관광 수요가 어디로 올까? 나는 제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707명의 확진자의 사망자 1명이 제주라면, 이것이 시사하는 거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제주에는 항면역 체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지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제주의 부동산 개발은 어디로 봐야 될까? 저의 작은 생각은 이렇게 봅니다. 윌리스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잘 개발해라. 그러나 그 자체 개발 속에는 건강과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개발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생각이 앞으로 다가올 제주의 미래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코로나19는 저희들에게, 특히 제주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경래 학우님의 생각을 바꾸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로 LX 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대학교 부동산 관리학과 3학년 재학 중에 있는 김기현 학우님의 국가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요? 무슨 마이크 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팀장이 아니고 팀원입니다. 예. 승진을 시켜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로 국가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부동산 관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부동산관리학과 및 한국주거 환경학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되네요.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차에서 사업의 기본 개념과 용어의 정리,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 및 추진 현황, 끝으로는 향후 추진 목표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이 탄소우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서 디지털 트윈을 통한 국가 스마트 시티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 개념과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 첫 번째로 스마트 시티란 이 건물, 도로, 철도, 항만, 지하 등 이 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 사업은 이 실제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세계의 쌍둥이 도시가 디지털화 된다는 개념인데요. 이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문제 발생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허브란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문제 발생 이전에 사전 대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현실 세계를 이 디지털 공간상에 정밀하게 모델링을 해서 이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시뮬레이션 등 분석을 통해서 현실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이 스마트 시티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구조로 구성된 신개념 디지털 국토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객체 모델과 행정 정보, 인공지능까지 합쳐져서 이 실내외 공간 정보와 교통, 시설 정보, 지하 공간 정보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티 구축이 되면 이 날씨, 교통 흐름, 인구 이동, 사고와 같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건축물, 산림, 교통망, 지형 지물과 같은 이 형상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이제 모니터링과 분석, 시뮬레이션과 예측, 진단과 해결 방안, 대안까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트윈 사업의 선도 주자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는데요. 이하 LX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LX 공사에서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MOU를 맺고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전주시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LS공사에서 공간정보 포럼을 개최를 해서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현재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의 현황인데요. 19년도 1차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는 3차 구축 사업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축 대상으로는 지상, 지하 및 건물 실내, 외 및 시설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LX 디지털 트윈 통합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 모델, 건물 모델, 시설물 모델, 활용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지역 모델, 건물 모델, 시설물 모델이 구축이 되면 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뭐 실내 화재 시뮬레이션이라던가 하천 수위 모니터링, 부동산 정보 조회 등 총 9개의 디지털 트윈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습니다. 20년도 디지털 트윈 구축 성과 데이터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실도시를 본뜬 쌍둥이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전주시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성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예측 모델과 하천 모니터링 모델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모델을 보시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시각화를 하고 이 주변 사고다발 지역의 정보를 연계를 해서 보호구역 적정 범위를 예측해낸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취약계층 등의 안전망을 강화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천의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가시화를 해서 오염물생의 발질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제 호우 시 하천 범람 피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서 사전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전 대처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생활 분야의 모형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모형은 저희 부동산관리학과 3학년 2학기 수업에도 편성되어 있는 이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한 모델인데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탄소 배출 취약지를 분석을 해서 나무 심기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이 폭염에 따른 취약지를 분석을 해서 사전에 병원이나 무더위 쉼터 같은 입지에 선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형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복지 분야의 모형인데요. 이제 뭐 어린이 독거노인, 기초수급 취약지를 분석을 해서 위험 발생 지역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고 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각종 도로 정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끝으로 디지털 트윈의 향후 계획입니다. 이 국토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이제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한국형 디지털 트윈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자리의 증가 등 경제적인 상승 효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의 이 도시의 디지털화를 중점 추진을 해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부족한 발표를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내어주신 부동산관리학과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기현 학우님 소개 때 제가 팀장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팀원이었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곧 팀장으로 승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대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는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이시고 제주대학 부동산관리학과 졸업 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소연 학우님의 같이할 미래 프롭테크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올해 2월 달에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이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또 발표 제의를 받아서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희 생활에 깊숙이 와 있는 프롭테크에 대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여러 앱들 중에는 아마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애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 속으로 테크놀로지는 디지털화되어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쇼핑과 여행, 배달 음식, 주식, 금융, 교육, 인프라, 모든 인프라가 의료 서비스까지 요즘 테크놀로지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필수적인 의식주 중에 주에 속하는 부동산 산업에는 기술 접목과 성장이 더뎠습니다. 전통적인 로크테우 분야로 꼽히는 부동산 산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 시장, 규제와 정책이 주도하는 시장, 혁신 경쟁 없이도 성장이 가능했던 시장 특성에 따라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고립된 아날로그 섬처럼 여겨지던 부동산 시장에도 드디어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프로테크 기술로 인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이 현실로 증명됨으로써 국내에서도 현재 200개가 넘는 프로테크 스타트업이 활동 무대를 넓히게 됩니다. 먼저 화면이 떴는데요. 프로테크는 부동산의 프로퍼티와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합쳐서 된 용어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공간을 기반으로 한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앤드류 분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분류표를 본다면 프로테크에는 스마트 시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크라우드 펀딩, 3D, VR, AR, 데이터 분석 다 포함되고 핀테크라고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다 아시겠죠? 금융 쪽으로도 이미 테크놀로지 기술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부동산에 보면 스마트 빌딩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IoT라고 사물 인터넷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건물과 그 안에 기관 컴퓨터와 컴퓨터와 소통이 돼서 사람의 센서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건설 분야에도 이미 테크놀로지 힘으로 새로운 혁신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입니다. 공유 주방, 또 공유로 서비스로 공유하는 요즘 많이 대세가 되고 있죠. 그중 테크놀로지 프로테크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과 초연결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부동산, 공유경제, 핀테크를 아우르는 보다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선 프로테크의 시작 시기와 변화된 과정을 잠시 본다면 프로테크 1.0은 8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이고 특징으로는 수기장부에서 컴퓨터로 업무 방식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대표 기업으로 미국의 진로우가 유명합니다. 국내에는 부동산 114, 네이버 부동산이 있고요. 프로테크 2.0 시기에는 2000년 말에서 2010년 중반입니다. 모바일 부동산,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는 직방, 다방이 이 시대의 요 시기 때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프로테크 3.0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VR, AR 기술 도입되고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등이 이 시기의 특징이고 대표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케아도 있고 우리나라의 디스코 등이 대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를 거쳐오면서 국내의 안착한 프로테크 산업의 현황은 국내 현황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산업에 투자한 건수가 15건이었는데 19년에 들어서 37건으로 늘고 투자 금액은 무려 6천억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가별 부동산 정보 공개 투명성과 GDP, 거래량을 서로 비례한다는 그래프도 인상 깊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정보 공개가 덜 되는 측에 속합니다. 전통적인 정보 비대칭은 부동산 거래량과 직결되어 거래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LH 사태 때 보면 내부 비공개 정보를 독점하여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량을 가로막았다는 그 예가 또 들 수 있습니다. 다시 국내의 프로테크 기업의 분야별 투자 유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스타트업 회원사 한 83개 기준으로 해서 총 누적 투자 유치금이 1조 4천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49%인 6,800원 정도가 프로테크 마케팅 플랫폼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유경제 24%, 약 3,300원이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투자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2010년 작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일상의 뉴스 키워드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프로테크 관련한 뉴스 키워드가 코로나19, 스마트, 시스템, 산업혁명과 더불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작년에 최대 관심사였던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이 온라인 환경과 비대면 서비스와 맞물려서 프로테크에 대한 국내의 큰 관심도 떠올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표는 올해 4월 27일 며칠 전에 열렸던 한국 프로테크 포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 프로테크 포럼의 가입 회원사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대기업에서 스마트 기업까지 만나에 243개 기업 회원사들을 묶었습니다. 조금 관심 가는 거는 맨 아래쪽에 아카데미 그룹엔 아직까지는 건국대학과 서울대학이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대학과 기업체가 연계돼서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더욱더 깊은 교육과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성장 가도를 달리는 프로테크의 강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새로운 기술임을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 고객의 감성을 읽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발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손쉽게 손안에서 손품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점이 획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필요한 정보를 저비용으로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겠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빅데이터와 디지털로만 이루어진 기계적인 촉감이 아니라 감성을 읽은 데이터 입력자의 휴머니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버려지고 잊혀지는 각자의 행동 패턴들이 정보 데이터가 되어 하나의 앱 프로그램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하나의 개인 정보들과 행동 데이터들이 결국 빅데이터의 소중한 자원으로 작동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로테크의 놀라운 활용도를 동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부동산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이른바 프롭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부동산 중개를 넘어 건물 임대와 건축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전효선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임대인이 제때 월세를 납부했는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발행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프로테크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 관리 업무도 특정한 패턴의 업무들이 매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버튼은 그런 일련의 업무들을 하나의 알고리즘화 시켜서 그게 자동화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되는데, 국내 또 다른 프로테크 기업은 건축 설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지도에서 부지를 선택하면 건축 관련 법규를 자동으로 분석해 건물을 어떤 형태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또 땅값과 임대 시세도 분석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개인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SH와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하지 못하던 정보에 지금 현재 테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계십니다. 2, 3년 후가 지나면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분들이 기존의 소수들만이 누리던 개발이라든지 투자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프로테크 기업들은 진출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직방과 호갱노노 등 부동산 중개업체가 프로테크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전역에서 활용되는 셈입니다. 최신 IT 기술을 앞세워 건설업계 곳곳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프로테크 업계. 10년 뒤 부동산 산업의 판을 바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 같은 프롭테크의 성장으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다 보니 건설사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같은 IT 대기업들도 프롭테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블릿 PC 카메라가 향하는 곳에 건물 도면이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됩니다. 원하는 곳에 가구를 둘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건물 내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프롭테크 기업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60억 원가량 투자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부동산은 그러한 가상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여기서 잠시 끊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발전상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유수 장면은 2019년 7월 자료입니다. 지금 21년 프로테크 발전상은 어디까지 왔을지 또 기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들이 발견됩니다. 경쟁사를 제치며 앞으로만 나오던 프로테크 기술 기업들에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서서히 보완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연 기술 독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세계적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북에서도 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어떤 보상도 해결책도 물을 수 없는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최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려고 최고 IT 기업 구글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스마트시티가 계획됨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초되어 스마트시티 청사진이 폐기되는 사건을 통해 데이터 활용 기술을 독점한 거대 기술 기업과 국가와 그리고 정보의 자원이면서 정보의 소비자인 도시 시민이 어떠한 마인드와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걸림돌들은 하나씩 극복해야 하고요. 이유는 우리는 다시 불편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이곳 제주도에 살고 있고 또 산학 연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에 제언을 드린다면 프로테크 기반의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수용적이고 장벽 없는 정책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 지원을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테크 기술적 요소들을 적극 활성시킴으로써 제주도가 주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맞춤형인 올테트, 만능 토탈 서비스 시대로 터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첫째, 프로테크 기술 기업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더욱 IT 기술 인력을 적극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그리고 우수한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프로테크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도시재생을 기여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프로테크가 만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에 프로테크는 그러한 미래 기회형 유전자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구축된 프로테크 기반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술 발표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우리 부동산 관리학과 홍성화 학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학과장님 앞으로. 발표하신 강경래 학우님, 김기현 학우님, 이소현 학우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학우님은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김기현 학우님이 잠시 이 볼일을 보러 간 관계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시상식을 시행하겠습니다. 학술 발표상 부동산 관리학과 2학년 강경래 위 학생은 제4회 제주대학교 부동산 관리학과 학술대회에서 부동산업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1일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부동산관리학과장 홍성화. 다음은 경력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김기현 학우님 오셨네요. 네. 다음은 김기현 학우님. 네. 학술 발표상 부동산 관리학과 3학년 김기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학술상과 함께 경력금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소연 학우님입니다. 학술 발표상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이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발표상과 경력금이 함께 지급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 기념 사진을 찍겠습니다. 우리 주교님 기념사진 앞으로 나와서 찍어주시죠. 강복민 학우님 앞으로 나와서 찍어주세요.
사진 찍을 때는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럴까요? 학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같이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국민 학우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플랜카드도 잘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일부 학생 세션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홍성화 학과장님, 양영준 교수님, 이성호 교수님, 이호진 교수님, 그리고 부동산관리학과 학생회 배강보 회장 이하 임직원 학우님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들 모두 다 이 태평양 시대 선도하는 거점대학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포부를 새롭게 하며 학우님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학우님들의 가정의 건승과 앞날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일부 학생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학과 화이팅! 끝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과 학술 발표를 했던 학우님들은 같이 방금 찍었기 때문에 전체 기념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에 있는 학우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이 프랭카드가 보이게끔 해서 찍겠습니다. 앉아있지 마시고 다 일어나셔서 단상 앞으로 다 같이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민 씨, 옆방에 학우들 있으면 오라 하세요. 네, 위에 계신 분들은 제일 앞줄은 약간 좀 숙여주시고요. 제일 뒤에 계신 분들은 저기 사진이 나오나요? 아니면 의자를 앞에 놓을까요? 의자를 앞에 놓고 쓰고 또 뒤에 있으면 다 나오고 지금 다 안 나오고. 저기 몇몇 학우님들 의자를 좀 앞에 해서 앞줄은 의자를 앉고 그 다음에 뒤에 쓰고 또 단상 위에 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영삼 선배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현 됐어. 우리 미국 회장님 이쪽 한번 열어.